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말 저녁 때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TV를 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싱이나 또 이렇게 한인전과 같은 그런 스포츠 이벤트 보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응원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채널만 돌려도 좋은 스포츠 경기를 뭐 자주 접할 수 있고, 사실 별도의 로그인이나 어떠한 결제도 없이 그렇게 스포츠를 관람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리모컨을 통해서 프로스포츠 또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택하는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죠? 이제 야구 보려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야 되고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정보를 또 입력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카드가 이게 이렇게 또 메탈로 되면 또 잘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서 힘들어요. 거기다 그뿐이 아니죠. 또 매달 구독료를 내야 돼요. 사실 구독료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생태계이긴 하는데, 이거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구독하다 보니까 이 구독료가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우리 이제 좋아하는 이런 프로야구도 구독을 해야 되는 것, 이런 시대, 또는 이제 쿠팡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쿠팡 회원권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2024년도에 그 티빙이 KBO 독점 유료 중계를 또 이제 하면서 단순한 서비스 변화를 넘어선 그런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스포츠가 이미 공공 영역에서 플랫폼 자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신호탄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프로스포츠 보려면 앞으로 이러한 체제 변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스포츠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좀 멀리 좀 우리 아주 오래전으로 좀 한번 떠나볼까요? 옛날에 그 고대 로마 때 우리 스포츠 어땠죠? 여러분들 고대 로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 그러니까 이런 황제들이 콜로세움에 사람들을 왕창 모아놓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황제의 권한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소위 일종의 서커스 또는 빵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제공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어때요? 무료였죠. 근데 사실 우리 그 검투사 영화도 보고 또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사실 엄청 잔인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황제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로마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기 통제권을 강화하고 또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뿐이 아니죠. 그걸 딱 보게 되면, 야, 내가 황제한테 잘못 반항했다가 저렇게 사자밥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딱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의성도 있지만 그 속성은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20세기 지상파의 방송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스포츠 경기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지상파가 어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 경기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프로 스포츠들, 특히 복싱 경기 굉장히 인기였죠. 그전에는 바로 유명했던 레슬링, 김일 선수의 박치기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이들, 뭐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서로 막 박치기 연습할 정도. 이게 진짜 김일 선수의 그 프로 레슬링 시합하는 날은 거의 온 국민이 다 흑백 TV였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그 김일 선수의 그 박치기를 그냥 구경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의 시스템은 결국 광고라는 걸로 비용이 충당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가지고 방송사는 광고주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프로 스포츠를 무료로 송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공공성의 일부로 스포츠를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 또는 공적 공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부터 이러한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위성 케이블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할 때 중계권료가 폭등하게 되고 스포츠는 프리미엄 콘텐츠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스카이 TV라든지 이런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이런 그 보편적 시청권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차원에서만 해석 가능한 영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왜 빅테크 기업들은 스포츠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죠. 왜 애플, 아마존 또는 국내의 OTT 여러 플랫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스포츠가 가장 강력한 실시간 데이터 생산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는요, 언제 봐도 돼요. 저도 넷플릭스 요번에 레이디 두아를 못 봤다 그러면은 내일 봐도 되고 일주일 후에 봐도 돼요. 그러나 스포츠는 물론 재방송 볼 수는 있지만 또는 우리가 리플레이 하거나 또는 OTT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즉흥성 때문에 그렇죠. 우린 이미 결과를 아는 순간 스포츠의 흥미가 확 반감이 됩니다. 우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짤을 보죠, 짤을. 손흥민 선수가 맵시보다 훨씬 더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얘기 들으면 이미 그 짤을 보게 되지 우리가 그거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훅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스포츠 갖고 있는 이런 즉흥적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즉흥성 또 이 동시성이라는 것이 플랫폼에서는 엄청난 가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정 시간대에 수백만 명이 동시 접속, 특정 팀을 응원하거나 시청 시간, 클릭 패턴이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다 알 수 있는 DB로 갖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광고적인 반응, 상품 구매, 구독 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포츠는 단순한 중계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애플, MLS와 같은 그 중계권을 장기 계약으로 이미 확보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애플이 이렇게 그 MLS의 중계권을 왜 확보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과 같은 거죠. 시청자의 수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싶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NFL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단순히 경기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사용자들의 플랫폼 생태계를 확보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게 되면요. 한국 사례를 좀 보면 24년도 KBO 리그에서 OTT 중심의 유료 중계 체제로 이동하게 됐죠. 그 중심에 바로 티빙이 있었고 팬들은 처음에 되게 거부를 했었죠. 그렇죠. 평생 무료로 보던 야구를 왜 우리가 돈 내야 되냐.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왜 막느냐. 팬이 만든 2차 컨텐츠는 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프로야구 팬들한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공의 스포츠 영역이 이제 사적인 플랫폼 자산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된 충돌이었고 이거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스포츠 팬은 구독자입니다. 그냥 팬이 아니다. 여러분들 구독자예요.
스포츠 팬이자 구독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나는 구독자니까 스포츠 팬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넷플릭스 티빙 봐야 되는 이유는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응원도 이제는 이러한 어떤 이용을 하고 구독하는 행위와 더불어서 가능하게 되고, 또한 공동체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플랫폼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에 따라서 공동체 경험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플랫폼은 이용자의 시간을 수익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독점 구조가 강화될수록 가격 결정권은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스트리밍 시장의 그 예를 봐도 독점 이후 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었죠. 광고 포함 요금제도 확대되고 요금제는 점점 더 복잡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독점 이후 소비자들의 선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편적 시청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문도 생기게 되는데,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는 여전히 일정 부분 보편적 시청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프로스포츠는 이미 시장의 논리에 가게 됐다. 이미 시장의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조금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의 접근성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팬들이 다 동일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 스포츠 팬이지만 이거를 구독료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팬으로서의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다양성의 문제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이 되죠. 비인기 종목은 점점 없어져 사요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이저 스포츠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소비도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이 결국 비인기 종목의 쇠퇴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를 본다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냐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플랫폼은 시대의 흐름이다. 기술적 흐름을 우리는 편승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바로 거버넌스의 확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스포츠의 공공성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가? 독점적 중계권 구조에 대한 규제는 과연 필요한가?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재정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는요 절대로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과 다릅니다. 이거는 일부분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응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게 스포츠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 쇼트트랙 응원하면서도 그러한 기분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또 학부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OTT에서 계속적으로 그 스포츠 미디어를 확장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 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야구를 보실 때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의 플랫폼 생태계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클릭, 체류 시간, 선호하는 팀, 반응 데이터 모두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한 팬이 아닌 데이터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AI를 통해서 지금 관전하는 묘미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우리는 AI를 통해서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고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AI 툴을 갖고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번 WBC 같은 경우도 뭐 예측도 해보는 데이터도 돌려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흐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디지털 전환과 AI에 역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스포츠는 자본과 기술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 또는 뛰는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팬의 목소리, 시민들의 열정, 응원, 함성, 그걸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 속에서 스포츠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는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